언어를 7개나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러시아어, 영어, 프랑스어, 일본어, 이탈리아어, 우즈베크어. 그에겐 언어란 그냥 도구였는데요. 그 어떤 말도 자유롭게 꺼낼 수 있었고 그 어떤 나라에서도 길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처음으로 멈췄습니다. 이건 뭔가 다르다. 그녀가 말한 다름은 부드러웠고 따뜻했고 심지어 듣기만 해도 마음이 편해졌다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나라의 말, 우리나라의 뿌리, 한글입니다. 놀랍게도 이 문자를 배우고 나서 성격이 바뀌고 기회가 열리고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다는데요. 심지어 인공지능도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가장 효율적인 문자라고 말하고 있는 가운데 그녀가 인생에서 전환점이 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이야기 듣기 전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도 환영합니다. 저는 나디아 카림입니다.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태어난 고려인 4세죠. 어릴 때부터 언어에 남다른 재능이 있었어요. 러시아어로 교육받으며 자랐지만 집에서는 우즈베크어를 썼고 학교에서는 영어와 프랑스어를 배웠습니다. 대학에서 이탈리아어와 일본어까지 마스터하면서 저는 이미 7개 언어를 구사하게 되었어요. 친구들은 제게 언어 천재라고 불렀죠. 하지만 저에게는 뭔가 아쉬운 구석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튜브를 보다가 우연히 한국 드라마 클립을 발견했어요. 배우들이 주고받는 대화를 듣는 순간 제 마음에 이상한 떨림이 일었습니다. 이 말이 너무 예쁘다. 러시아어의 강직함이나 영어의 직설적임과는 전혀 다른 부드러움이 있었어요. 어머니께 물어보니 놀랍게도 어머니는 한국어 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엄마, 왜 저한테 한국어를 안 가르쳐 주셨어요? 물으니까 어머니께서 웃으시며 답하셨어요. 너는 어려서부터 물리와 수학만 좋아했잖아. 문과 공부는 관심도 없어 하고. 맞는 말이었어요. 저는 디스플레이 공학을 전공하며 이과 생활에만 빠져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순간부터 한국어에 대한 호기심이 폭발했습니다. 한글을 처음 본 순간이 지금도 생생해요. 네모 반듯한 글자들이 마치 작은 집처럼 보였어요. 자음과 모음이 조립되는 방식이 너무나 논리적이면서도 아름다웠습니다. 일주일 만에 한글을 읽을 수 있게 되었을 때의 그 짜릿함이란. 세상에 이렇게 쉬운 문자가 있다니. 7개 언어를 배우면서도 이런 감동은 처음이었어요. 본격적으로 한국어 공부를 시작하면서 저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한글은 단순히 글자가 아니라 과학이었어요. 입술 모양, 혀의 위치까지 고려해서 만든 글자라니. 물리학을 전공한 제게는 이런 체계적인 구조가 무척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몇 달 후, 저는 중대한 결심을 내렸어요. 한국으로 유학을 가자. 가족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미 7개 언어를 할 줄 아는 딸이 갑자기 한국어에 빠져서 유학까지 간다니. 아버지께서 걱정스럽게 말씀하셨어요. 나디아, 너무 성급한 건 아니냐? 이미 충분한 언어를 구사하잖아.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어는 제가 지금까지 만난 언어들과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어요. 단순히 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제 마음을 더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게 해주는 언어 같았거든요. 유학 준비를 하면서 한국에 대해 더 많은 것들을 알게 되었어요. 특히 한글이 창제된 역사를 공부하면서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백성을 위해 만든 글자라니. 이런 배경을 가진 문자가 또 있을까요?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던 날,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7개 언어 천재가 8번째 언어를 찾아 떠나는 여행.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여행이 단순한 언어 학습이 아니라 제 인생 전체를 바꿀 운명적인 만남이 될 줄은.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기분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공항 안내판에 한글을 보면서 드디어 여기까지 왔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설렘과 동시에 두려움도 몰려왔죠. 과연 제가 한국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서울대학교 입학 전 어학연수부터 시작했어요. 한국어로 수업을 듣는 것이 처음이라 긴장됐습니다. 첫 수업에서 선생님께서 물어보셨어요. 나디아 씨, 한국어를 배우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저는 조금 부끄러워하며 대답했어요. 한국어 소리가 너무 예뻐서요. 러시아어는 좀 딱딱한데 한국어는 부드럽고 따뜻한 느낌이 들어요. 선생님과 다른 학생들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저는 뭔가 특별한 걸 느꼈습니다. 한국어로 제 감정을 표현할 때
러시아어로 말할 때와는 다른 저의 모습이 나타나더라고요. 러시아어를 쓸 때의 저는 좀 더 냉정하고 직설적이었어요. 이건 맞다, 이건 틀렸다 이런 식으로 단정적으로 말하는 편이었죠. 하지만 한국어를 쓰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아마도 혹시 어떨까요? 같은 표현들을 쓰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이 신기해했어요. 나디야, 한국어 배우고 나서 성격이 부드러워진 것 같아. 정말 그랬어요. 한국어의 높임법과 존댓말을 배우면서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더 커졌습니다. 러시아어에는 이런 세밀한 존댓말 체계가 없거든요. 한국어를 통해 저는 더 따뜻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몇 달 후, 제가 장학금을 받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우수한 외국인 학생들에게 주는 장학금이었어요. 담당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디아 씨의 한국어 실력과 학업 열정을 보고 추천했습니다. 앞으로 한국에서 꿈을 펼쳐보세요. 그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제가 사랑하게 된 한국어가 저에게 이런 기회까지 안겨준 거니까요. 그 무렵 타슈켄트에 있는 고려인 할머니들과 화상통화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할머니들이 제게 한국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하셨는데 그때 한 할머니께서 눈물을 흘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못 간 조국을 내가 대신 살아주는구나. 우리 한글을 잊지 않고 배워줘서 고맙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저는 한국어 공부가 단순히 개인적인 취미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100년 전 고향을 떠난 우리 조상들의 마음이 한글을 통해 저에게 전해진 거였죠. 밤늦게 한국어 공부를 하다 보면 신기한 기분이 들곤 했어요. 한글로 일기를 쓰면서 제 감정들이 더 섬세하게 표현되는 걸 느꼈거든요. 러시아어로는 슬프다라고만 표현했던 감정을 한국어로는 서럽다, 애틋하다, 쓸쓸하다 등 다양하게 나타낼 수 있었어요. 어느 날 친구가 물어봤어요. 나디야, 이제 꿈도 한국어로 꿔? 생각해보니 정말 그랬어요. 언제부터인가 꿈에서도 한국어를 쓰고 있었습니다. 모국어인 러시아어보다 한국어가 더 편해진 순간이었죠. 드디어 서울대학교 디스플레이 공학과에 입학했습니다. 입학식 날, 저는 자신감에 차 있었어요. 7개 언어를 구사하는 언어 천재가 한국어까지 마스터했으니 대학 생활쯤이야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정말 달랐습니다. 첫 번째 전공 수업을 들어가는 순간부터 충격이었어요. 교수님이 한국어로 강의를 하시는데 일상 대화용 한국어와 학술용 한국어는 완전히 다른 언어 같았습니다. 광학적 특성, 전자 이동도, 방막 증착 같은 전문 용어들이 폭풍처럼 쏟아져 나왔어요. 제가 그토록 자랑했던 한국어 실력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수업을 들으면서 절반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당연하다는 듯이 노트를 필기하는데 저는 멍하니 앉아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첫 중간고사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전공 과목 3개 모두 바닥 점수였어요. 성적표를 받아들고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언어 천재라고 불렸던 제가 언어 때문에 무너지다니. 룸메이트인 지혜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나디아 언니 괜찮아요? 너무 스트레스 받는 것 같은데. 저는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지혜야, 나 정말 바보인 것 같아. 한국어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대학 수업은 완전히 다른 세계더라. 지혜가 따뜻하게 조언해줬어요. 언니, 우리도 처음엔 전공 용어 어려웠어요. 한국 학생들도 1학년 때는 다 그래요. 언니는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었어요. 한국어를 사랑하게 된 마음, 고려인 할머니들의 기대,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공부법을 개발했어요. 전공 서적을 읽을 때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한국어 사전과 전문 용어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하루에 새로운 전문 용어를 50개씩 외웠어요. 더 중요한 건 선배들과의 스터디였어요. 한국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그들이 쓰는 표현법, 문제 접근 방식을 익혔습니다. 처음엔 제가 발목을 잡는다고 생각해서 미안했는데 오히려 선배들이 도움을 많이 줬어요. 3학년 민수 선배가 말했어요. 나디아, 너는 질문하는 방식이 독특해.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던 걸 다른 각도에서 보니까 오히려 우리한테도 도움이 돼. 정말 그랬나 봐요. 외국인의 시각에서 던지는 질문들이 때로는 핵심을 찌르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러시아어식 논리적 사고와 한국어의 섬세함이 결합되면서 독특한 접근법이 나왔던 것 같아요. 기말고사가 다가올 무렵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어 전문 용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고 복잡한 공학 개념을 한국어로 설명할 수 있게 되었어요. 기말고사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전공 과목 모두 어학점이었어요. 중간고사에서 바닥이었던 제가 기말에서는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교수님께서 저를 따로 부르셨어요. 나디아 학생, 정말 놀라운 발전이네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극복했나요? 저는 자신있게 대답했어요. 한국어가 저를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저도 한국어를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 교육은 정말 쉽지 않다는 걸. 하지만 그 벽을 뚫고 나면 정말 넓은 세상이 열린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한글로 배우고 한글로 생각하며 얻은 지식은 그 어떤 언어로 배운 것보다 깊고 체계적이었습니다. 2학년 여름방학 때였어요. 아버지의 고모인 할머니께서 한국을 방문하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84세의 리마 할머니셨는데 평생 한국을 그리워하시다가 처음으로 조국 땅을 밟게 된 거였어요. 할머니를 모시고 경복궁에 갔던 날이 잊히지 않습니다. 대한문 앞에 서신 할머니의 모습을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할머니께서 떨리는 손으로 궁궐 기둥을 어루만지시며 중얼거리셨죠. 이게 우리가 못 돌아온 조국이구나.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오열하기 시작하셨어요. 100년 전 할머니의 할아버지가 생계를 위해 떠났던 이 땅, 그 후손이 마침내 돌아온 순간이었습니다. 주변 관광객들도 할머니의 울음소리에 숙연해졌어요. 할머니께서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나디아, 내가 우리 대신 이 땅에서 살아주는구나.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그날 밤 숙소에서 할머니는 저에게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고려인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잊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우리는 한국말을 잊을까봐 집에서만큼은 꼭 한국어를 썼단다. 내 할아버지도 돌아가시기 전까지 한국어로 기도하셨어. 할머니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제가 한국어를 배우는 게 단순한 개인적 선택이 아니었구나 싶었거든요. 이건 끊어진 고리를 다시 잇는 일이었어요. 다음 날 할머니와 함께 명동을 걸었습니다. 할머니께서 한글 간판들을 하나하나 읽어보시며 감탄하셨어요. 세상에, 한글이 이렇게 예쁘게 발전했구나. 우리 때는 이런 걸 꿈도 못 꿨는데. 그때 할머니께서 갑자기 제게 부탁하셨어요. 나디아, 할머니 한 가지 부탁이 있다. 내가 한국에서 성공하면 우리 고려인 아이들에게도 한국어를 가르쳐 줄 수 있겠니?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네, 할머니. 꼭 그렇게 할게요. 할머니의 우즈베키스탄 출발 전날 고려인 공동체 어르신들이 모여서 작은 송별회를 열어주셨어요. 그 자리에서 한 할아버지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디아야, 너는 우리의 꿈이다. 우리가 못다한 일을 내가 해주고 있어. 또 다른 할머니께서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조국을 그리워만 했는데 너는 실제로 그 땅에서 공부하고 있으니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 공항에서 리마 할머니를 배웅하는 순간이 가장 힘들었어요. 할머니께서 제 양손을 꼭 잡으시며 마지막 당부를 하셨습니다. 나디아, 내가 우리 모두의 희망이야. 한국어 절대 잊지 말고 우리 고려인들이 누구인지 세상에 알려다오. 비행기가 떠나는 모습을 보며 저는 다짐했어요. 제가 한국에서 성공하는 것이 단순히 개인의 성취가 아니라 흩어진 우리 민족이 다시 하나가 되는 상징적인 의미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날 이후 제 한국어 공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단순히 유창하게 말하는 것을 넘어서 한국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고려인의 정체성까지 깊이 있게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도서관에서 고려인 역사 관련 책들을 찾아 읽으며 우리 조상들의 이야기를 한글로 정리했습니다. 언젠가는 이 이야기들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거든요. 한글이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디아스포라, 후손들을 고향으로 이끄는 나침반 같은 존재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대학교 4학년이 되자 취업 준비를 시작했어요. 디스플레이 공학 전공에 7개 언어 실력까지 갖춘 저에게는 여러 기업에서 관심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의 대기업 연구소에서 일하고 싶었어요. 한국어로 배운 지식을 한국에서 실현하고 싶었거든요. 드디어 삼성 디스플레이 최종 면접 날이 왔습니다. 면접장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긴장됐어요. 면접관 3분이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는데 첫 질문이 예상과 달랐어요. 나디아 씨, 7개 언어를 구사하시는데
왜 한국에서 일하려고 하나요? 유럽이나 미국 기업이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할 텐데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한국어가 제게는 단순한 언어가 아니에요. 제 정체성을 찾게 해준 언어거든요. 한국어로 배운 지식을 한국에서 펼치는 게 제 꿈입니다. 면접관 중 한 분이 흥미롭게 물어보셨어요. 그럼 우즈베키스탄에서 한국 기업의 현지화 업무는 생각해보지 않으셨나요? 물론 그것도 의미 있는 일이겠지만 저는 먼저 한국에서 실력을 쌓고 싶어요. 한국의 기술을 정확히 이해한 후에 글로벌 진출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면접이 끝나고 일주일 후 합격 통보를 받았어요. 인사 담당자께서 전화로 말씀하셨죠. 나디아 씨의 언어 능력도 뛰어나지만 무엇보다 한국에 대한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우리 회사에서 함께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출근 날 연구소 동료들이 저를 따뜻하게 반겨줬어요. 팀장님께서 소개해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디아 씨는 앞으로 우리 팀의 글로벌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하게 될 거예요. 7개 언어 실력에 공학 지식까지 갖췄으니 든든하네요. 하지만 정작 업무를 시작하니 또 다른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업의 한국어는 대학에서 배운 것과 또 달랐거든요. 수율 개선, 공정 최적화, 품질 관리 같은 제조업 전문 용어들이 새롭게 쏟아졌어요. 다행히 동료들이 많이 도와줬습니다. 특히 옆자리의 민호 선배가 친절하게 설명해줬어요. 나디아 씨, 이 용어들 어려우시죠? 저희도 처음엔 다 어려웠어요. 천천히 익숙해지시면 돼요. 몇 달 후, 저는 완전히 적응했어요. 한국어로 기술 문서를 작성하고 한국어로 프레젠테이션하며 한국어로 동료들과 아이디어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부장님께서 저를 불러서 말씀하셨어요. 나디아 씨, 이제 당신은 더 이상 외국인이 아닙니다. 완전히 우리 팀의 일원이에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한국어가 저에게 단순한 소통 도구를 넘어서 소속감과 정체성을 부여해 준 거였거든요. 회사에서 AI 기반 품질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었을 때 흥미로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AI 시스템이 한국어 기반으로 최적화되어 있었는데 다른 언어보다 한국어로 명령을 내릴 때 더 정확한 결과를 보여줬거든요. 기술팀 과장님께서 신기해하시며 말씀하셨어요. 한글의 구조가 AI 학습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정말 놀라운 문자네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가 사랑하게 된 한글이 단순히 아름다운 문자가 아니라 미래 기술과도 완벽하게 어울리는 과학적 언어라는 걸. 기술과 언어의 만남에서도 한글은 최고였어요. 회사 생활에 적응하면서 저는 고려인 공동체와의 연결고리를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었어요. 주말이면 서울에 있는 고려인 모임에 참석했는데 그곳에서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고려인 할머니들과 함께 요리를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김치를 담그는데 할머니께서 자연스럽게 말씀하셨어요. 나디아야, 김치 좀 더 넣어라. 처음엔 못 알아들었어요. 할머니, 김치가 뭐예요? 할머니께서 웃으시며 설명해 주셨습니다. 아, 김치 말이야. 우리는 어려서부터 김치라고 불렀단다. 그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100년 전 우즈베키스탄으로 이주한 고려인들이 김치를 짐치라고 부르며 지금까지 그 발음을 보존해온 거였거든요. 한글 발음 그대로 살아 움직이고 있었어요. 또 다른 할머니께서 국수를 삶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국시 끓여서 먹자. 역시 국수를 국시라고 하셨어요. 이것도 옛날 한국어 발음이 그대로 보존된 거였습니다. 더 신기한 건 요리 이름들이었어요. 찰떡이라는 음식이 있었는데 이건 찰떡과 떡국이 합쳐진 고려인만의 독특한 음식이었어요. 김치국시는 김치와 국수를 함께 끓인 건데 한국에서는 보기 힘든 퓨전 요리였죠. 한 할아버지께서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한국 음식을 지키면서도 우즈베키스탄 현지 재료로 새로운 맛을 만들어냈단다. 정말 그랬어요. 고려인들의 김치는 일반 김치보다 덜 맵고 약간 달콤했어요. 현지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로 만들다 보니 자연스럽게 변화한 거였죠. 하지만 그 본질은 여전히 한국의 맛이었어요. 어느 날 할머니께서 제게 특별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나디아야, 우리가 이 음식들을 지킨 건 단순히 맛 때문이 아니야. 이게 우리가 한국인이라는 증거였거든. 가슴이 뭉클했어요. 음식과 언어가 기억하는 조국이었던 거예요. 할머니들은 김치를 담글 때마다, 국시를 끓일 때마다 고향을 그리워했을 거예요.
저는 이런 이야기들을 SNS에 올리기 시작했어요. 고려인들의 음식 문화와 그 안에 담긴 한글의 흔적들을 소개했습니다. 반응이 뜨거웠어요. 한 댓글이 특히 인상 깊었어요. 김치, 국시. 이런 발음들이 100년 전 우리 조상들의 언어를 보여주는 타임캡슐이네요. 맞는 말이었어요. 언어학자들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고려인들이 보존한 어휘들이 한국어 역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된다는 거였어요. 회사 동료들에게도 이런 이야기를 해줬더니 모두 신기해했어요. 민호 선배가 말했죠. 나디아 씨, 그럼 우즈베키스탄에 가면 100년 전 한국어를 들을 수 있다는 거네요. 정말 신기해요. 저는 자랑스럽게 대답했어요. 네, 문화가 살아 움직이고 있어요. 한식인지 러시아식인지 정체를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우리 것이에요. 그날 밤 타슈켄트에 있는 어머니께 영상통화를 드렸어요. 오늘 있었던 일들을 말씀드리니 어머니께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나디아야, 내가 우리 문화를 소중히 여겨줘서 고맙다. 이제 정말 안심이 된다. 한글 발음 그대로 흘러온 음식 이름들, 그 안에 담긴 우리의 정체성. 저는 이 모든 걸 세상에 알리고 싶었어요. 문화는 박물관에 전시되는 유물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살아 숨쉬는 거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회사에서 3년째 근무하던 어느 날, 저는 중대한 결심을 했어요. 제가 경험한 한국어 학습법과 고려인으로서의 이야기를 책으로 써보자는 생각이 든 거였죠. 주말과 퇴근 후 시간을 활용해서 전자책을 집필하기 시작했습니다. 책 제목은 한글, 나를 사람답게 만든 언어로 정했어요. 7개 언어를 구사하는 제가 왜 한글에 이토록 매료되었는지, 한글이 어떻게 제 인생을 바꿨는지를 솔직하게 담고 싶었거든요. 책을 쓰면서 저는 한글의 특별함을 더욱 깊이 깨달았어요. 러시아어로는 라고만 표현했던 슬픔을 한국어로는 슬프다, 서럽다, 애틋하다, 쓸쓸하다, 처연하다 등 수십 가지로 표현할 수 있었거든요. 특히 감정을 표현하는 부분에서 한글의 미학이 돋보였어요. 복잡한 감정을 가장 간결하게, 그러면서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문자였습니다. 전자책을 출간하고 한 달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아마존 언어학습 부문에서 베스트셀러가 된 거예요. 전 세계 독자들로부터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미국에서 온 메시지가 특히 인상 깊었어요. 나디아님의 책을 읽고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정말 한글이 이렇게 과학적인 문자인지 몰랐네요. 프랑스 독자는 이렇게 썼어요. 7개 언어를 하는 당신이 한국어를 최고라고 하니 더욱 신뢰가 가요. 하지만 가장 뜻깊었던 건 고려인 독자들의 반응이었어요. 카자흐스탄에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저도 고려인 3세인데 나디아님 책을 보고 한국어를 다시 배우고 싶어졌어요. 우리 정체성을 찾아가는 길잡이 같아요. 책이 인기를 끌면서 여러 언어학습 플랫폼에서 강의 요청이 들어왔어요. 온라인 세미나에서 제가 강조한 건 수동적 공부가 아닌 능동적 실천이었습니다. 한 세미나에서 참가자가 물어봤어요. 나디아님, 정말 한국어가 다른 언어들보다 배우기 쉬운가요? 저는 자신있게 대답했어요. 한글 자체는 일주일이면 배울 수 있어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 언어로 생각하고 느끼는 거예요. 한국어는 그런 깊이를 주는 언어입니다. 그 무렵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접하게 되었어요. 구글과 오픈 AI 같은 글로벌 AI 기업들이 한글의 구조를 가장 논리적인 언어라고 분석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AI 전문가와의 인터뷰에서 들은 이야기가 충격적이었어요. 한글은 음성학적 원리에 따라 체계적으로 설계된 문자입니다. AI가 언어를 학습할 때 가장 효율적인 구조를 보여줘요. 정말 놀라웠어요. 600년 전에 만들어진 한글이 21세기 인공지능 시대에도 최첨단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니. 세종대왕의 과학적 사고가 얼마나 앞서 있었는지 새삼 감탄하게 되었어요. 책의 마지막 장에서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건 단순히 새로운 언어를 익히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사고방식을 얻는 거예요. 더 섬세하고 더 따뜻하고 더 정확한 표현력을 갖게 되죠. 독자들의 후기를 보면서 뿌듯했어요. 제가 한글을 통해 경험한 변화를 다른 사람들도 느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한글이 정말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는 걸 증명한 셈이었죠. 출판 기념 온라인 북토크에서 한 독자가 질문했어요. 나디아님에게 한글이란 무엇인가요?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답했어요. 한글은 제게 집으로 가는 길을 알려준 나침반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제가 누구인지 알게 해준 거울이기도 하고요. 책이 성공하면서 저에게는 새로운 기회들이 찾아왔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한국 국적을 취득할 것인가의 문제였죠. 고민이 많았어요. 우즈베키스탄 국적을 포기한다는 건 태어난 곳과의 연결고리를 끊는다는 의미이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한국에 있었어요. 가족들과 긴 상의를 했습니다. 놀랍게도 부모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어요. 나디아야, 우리도 한국에 가고 싶다. 내가 그곳에서 뿌리내리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도 조국으로 돌아가고 싶어졌어. 어머니께서 덧붙이셨어요. 나는 한국어 교사 자격증이 있으니까 한국에서도 일할 수 있을 거야. 정말 기뻤어요. 제가 한국에 정착하는 게 가족 전체의 귀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니. 한글이 저 혼자만의 언어가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를 이어주는 끈이 되고 있었어요. 귀화 신청 과정에서 면접관께서 물어보셨어요. 7개 언어를 구사하시는데 그 중에서도 한국어를 선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한국어는 제게 8번째 언어가 아니라 마지막 정착지예요. 다른 언어들은 도구였지만 한국어는 제 정체성 그 자체입니다. 귀화가 승인되던 날, 저는 타슈켄트의 고려인 공동체에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현지의 한글 어학당을 설립하자는 거였죠. 제가 한국에서 번 돈과 책 인쇄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고려인 어르신들이 눈물을 흘리며 반가워하셨어요. 한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셨죠. 나디아야,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조국의 언어를 가르쳐 준다니.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겠냐? 어학당 개원식 날 화상으로 참여한 저는 첫 수업을 직접 진행했어요. 20명의 고려인 아이들이 모니터를 통해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나디아 선생님이에요. 오늘부터 우리 조상들의 아름다운 언어, 한글을 배워볼 거예요.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글이 단순한 언어가 아니라 귀환의 나침반이라는 걸. 이 아이들도 언젠가 저처럼 한국 땅을 밟게 될 거라는 걸. 한 아이가 손을 들고 물어봤어요. 선생님, 한글 정말 일주일이면 배울 수 있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한글은 세상에서 가장 배우기 쉬운 글자예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한글로 꿈꾸는 거예요. 그날 밤 서울 아파트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7개 언어를 배우며 세계를 돌아다녔지만 결국 제가 찾은 건 고향이었구나. 한글이라는 다리를 건너서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온 거였어요. 휴대폰에 도착한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타슈켄트 어학당 첫 수업을 들은 아이 어머니로부터 온 것이었어요. 선생님 덕분에 우리 아이가 한글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집에 와서 계속 한글을 연습하고 있어요.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제가 걸어온 길이 헛되지 않았구나 싶었거든요. 한 사람의 언어 여행이 수많은 사람들의 귀환으로 이어지고 있었어요. 창밖 서울의 야경을 보며 저는 중얼거렸어요. 고마워, 한글아. 나를 집으로 데려다줘서. AI도 감탄한 문자 한글. 그 한글로 완성된 고려인의 귀환. 이제 저는 확실히 알 수 있었어요. 한국어가 제게는 단순한 8번째 언어가 아니라 제 인생의 진짜 기적이었다는 걸.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